자,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영신 소장님이 서울 비전 2030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각 지자체마다 다 있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기본 계획이라고 도시계획 플랜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서울 도시 기본 계획 2030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15년 전부터 이제 만들었던 계획인데 중간에 이제 10년 전쯤부터 5년 전쯤부터 해서 많이 변동 사항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직을 맡으면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틀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비전 2030이라고 다시 추가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큰 틀이 바뀌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디테일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일단 교통망 개발 계획을 봤을 때 교통망만 중심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도심권과 그다음에 이제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이렇게 나눠져서 광역 도시철도부터 광역 급행철도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영의도, 영등포, 강남 이 도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일산부터 연결되어 있는 GTX A 노선과 의정부부터 연결된 강남을 지나고 있는 GTX C 노선, 그다음에 이제 가산 대림부터 해서 봉천부터 이제 청량리까지 넘어가는 GTX B 노선, 이런 노선들은 이미 확정된 노선들이었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 이제 A 노선과 C 노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도심과 이제 지역 중심 또는 광역 중심 이렇게 나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도시 기본 계획과 2030년도 서울 플랜 좀 다른 부분은 일단은 2020년도에는 1도심과 5부심, 그다음에 11 지역 중심, 53개 지구 중심으로 했던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3개의 도심권을 만들고 3개 도심이라 한다면 여의도, 영등포, 도심, 그다음에 강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도성과 강남, 여의도, 영등포. 그래서 7광역 중심 같은 경우는 용산 청량리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왕십리, 그다음에 창동 상계, 상암 수색, 마곡, 그다음에 가산 대림, 잠실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역적인 중심과 현재 3개 도심을 조금 더 서브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도심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중심은 지자체별로 해서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 개발 계획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깔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목동이라든가 봉천, 사당, 수서부터 천호, 성수, 동대문, 망우, 미아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개발 계획 큰 틀을 잡아놓고 여기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이제 잡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이제 진행될 내용들대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시간적인 오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2030년도에 과연 이렇게 끝날 것인가? 앞으로 이제 한 8년, 9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 지역에는 이제 도로, 광장, 주차장부터 자동차 정류장이라든가 철도, 하천, 항만, 공항, 녹지라든가 공원, 운동장, 유원지, 학교, 도서관, 시장 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들을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재개발은 기반 시설부터 먼저 만들기 때문에 기반 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도로,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그다음에 녹지 공간이 들어가겠죠. 이제 지하 공간부터 먼저 개발을 해서 지하 공간을 개발을 완료한 후에 지상 구간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건축물을 올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도시 관리 계획에 결정이 되게 되면 도시 계획 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비전 2030의 도시 기본 계획 플랜이 잡히고 도시 계획 시설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또 도시 기반 시설들은 어디가 더 빠르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지역이 더욱더 빨리 되느냐, 좀 더 시간이 늦춰지느냐, 이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의 유형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교통시설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요. 또 지름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직노선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개발된다고 해도 개발되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반 시설들이 좋지 않으면 용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처럼 교통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교통시설이 87.47%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간시설이라든가 유통 및 공급, 그다음에 공공문화시설들, 보건, 위생, 환경, 기초시설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시설들이 들어간 후에 주택이 됐든 상업지가 됐든 뭔가 용지가 배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과 공간시설 면적을 보게 되면 교통시설이 28.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시설입니다. 공간시설은 교통시설이 만들어진 후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시설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시설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만약에 주택지로 뭐 택지 공급을 하겠다 한다면 그 공간시설의 여유 공간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택지가 사이즈가 결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규모 뭐 택지 개발 사업이냐 소규모냐 아니면 소규모 중소규모냐 이렇게 정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문화 체육부터 유통 공급시설부터 방제시설 이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 및 공급시설 같은 거 상업시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도시 기본계획 시설들이 들어가는 지역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각 지역마다 지구 중심, 뭐 도심부터 해서 광역 중심 나누었을 때 세부적으로 이런 도시계획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개발의 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드느냐. 4대 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한양 도성부터 서울역, 용산, 여의도, 영등포, 구로까지 가는 부분이 역사, 금융, 업무, 핀테크, 그다음에 국제 경쟁 혁신 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가 주변은 수변 중심 성장 축입니다. 지난 이제 박원순 시장 때는 이제 수변 공간들 특히 이제 한강 정비 권역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진행됐던 한강 정비 권역 자체를 진행을 안 했었죠. 그것들이 다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가 주변, 우리나라에 현재 서울을 이제 가로지르고 있는 강가 주변을 정비 사업을 통해서 관광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또 생활 여건들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포, 마곡, 상암까지는 이제 방송, 문화, 미디어, R&D 센터들이 현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첨단 혁신축 바이오 의료 ICT 계열은 창동과 광운대, 홍릉, 청량리, 성수까지 연결됩니다. 요 라인대로 이제 이 라인을 따라서 실제로 저렇게 혁신축을 만들고 그 라인으로 개발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고요. 삼성, 수서, 양재 같은 경우는 미래 융합 혁신축입니다. 그래서 AI라든가 아니면은 R&D, 로봇, 마이산업단지들이 대부분 다 삼성과 수서, 양재 이쪽 라인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더욱더 더 활성화될 수 있는가는 그 지역의 실제적으로 개발 여건들을 보시면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한 지역들은 가장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권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도심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가장 먼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죠. 주택 공급은 이제 이미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됐죠. 재개발과 재건축에 현재 실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죠. 재개발은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했고요.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해서 기본적으로 계획 잡는 데만 5년 걸렸던 거를 2년으로 단축을 시키고 그만큼 빠르게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재건축 같은 경우도 35층 규제가 돼 있던 부분을 2종 7층 규제 완화도 2종으로 이제 종상향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서 2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고요. 기존에 이제 기존의 흔적은 남기기는 폐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래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 공간들이 있는 지역들 뺀 나머지 지역들은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24만 가구 정도를 2025년도까지, 2030년도까지는 5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요. 그 다음 이제 그 지역 중에서도 수요 특성별 주택 유형을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청년주택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신혼부부 자녀 육아 세대는 장기 임대 전세 주택이죠. 저층 노후주택은 이제 모아주택이라고 만들어서 실제로 2026년도까지 16만 가구, 그다음에 이 30년도까지 30만 가구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그 주변에 나머지 부분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초육세권을 개발을 해서 또 그 주변에 입시적으로 실제로 어떤 수요가 몰리느냐 이 특성을 좀 구분을 해서 그 지역에 걸맞게 어떤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도시 기본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들은 도시 계획 시설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진행됐다가 뉴타운 지구나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진행됐다 해제된 지역들 보시게 되면 해제 지역과 뉴타운 지역으로 진행된 중 중에서 실제적으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으로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이 어디냐면요. 서남권에 8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에 13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권 은평구부터 해서 현재 서남권 강서부터 해서 화곡동까지 이 라인들이 대부분 다 정말로 저층 주거단지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 때문에 당연히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방치된 폐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정비 필요 지역을 현재 54% 정도 잡았다. 그래서 54% 정도로 빠르게 진행시키겠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집중 분포가 많은 지역들은 먼저 손댄다라는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남권과 동부권이 그만큼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은평구가 실제로 빌라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들의 재개발 투자들도 문의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층 주거단지나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지역들을 대부분 다 개량해서 아파트 단지, 새로운 주택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목표로 해서 재개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보다도 현재 다세대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월등히 추월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지 못해서 뭐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다세대나 아니면 연립주택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자처로서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수도권과 서울 지역 보시더라도 실제로 투자되는 비용들, 그러니까 투자되는 비율 같은 경우도 서울 지역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114.3%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아파트 지분권을 어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구입한 시기와 또 내가 현재 실제로 구입했던 목적 또는 현재 그 기간을 달성을 했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재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고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착오 없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